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야말로 집권 1년차를 견디는 것은 오로지 이명박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명박 덕분이냐? 방송을 장악해 놓은 덕분이란 얘기죠. 오늘 동아일보에 김순덕이라고 있습니다. 논설위원이죠. 최영애라는 논설위원하고 거기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요. 이 김순덕이마저 대독총리, 대수비 정부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아주 매섭게 비난을 했습니다. 엄마는 시장에 돈 벌러 간다. 마지가 책임지고 동생들 숙제 잘 시키고 있어. 박근혜가 유럽 순방 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빗댄 얘기입니다. 정홍원이는 엄마 말 잘 듣는 맏아들처럼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서 직접 세일즈 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이러면서 대통령의 뜻이 실린 A4 용지 넉 장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9분간 읽고 퇴장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홍원이가 뭘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그나마 박근혜 정부를 사랑하는 이 김순덕은 그걸 유심히 봤던 모양입니다. 책임 총리는커녕 대독 총리임을 입증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 때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청와대가 무섭다는 얘기가 나온다. 심지어는 까칠한 보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성공하는 대통령의 경우 참모가 내각에 굴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겠느냐 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베트남에서 한복 패션쇼를 펼친 대통령을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고 그 김순덕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융성 외교도 좋고 창조경제 세일즈 외교도 좋다. 이제는 외국에서 보인 밝은 표정으로 정책 세일즈를 하는 모습을 국내에서도 보고 싶다라고 김순덕은 그야말로 애정이 어린 질책을 했는데요. 오죽하면 김순덕이 이런 얘기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가 망가졌겠습니까? 지금 군 내부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영의 보건복지부 파동, 기타 등등 최동국 찍어내기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박근혜 정부 속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죠. 참 우울합니다. 시작하죠. 라디오 비평.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
대한민국 화상영어 잉글리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 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듯하지만 동시에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다 하면서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를 슬쩍 겨냥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범죄를 저지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때려잡으라는 얘기인지 지금쯤 이제 박근혜 검찰이 된 검찰은 박근혜의 진위가 무엇인지 헤아리느라 대가리 싸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는 100% 대한민국과 국민 대통합을 수없이 약속했지만 취임 8개월이 흐른 지금 통합은 간대없고 분열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길을 간 탓이죠. 박근혜 얼마 전 새마을 운동이 국민 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유신을 한 묶음으로 연결지어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다시 펼치라는 박근혜의 발언이 정말 무슨 뜻인지 지금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박근혜의 앞따르고 뒤따른 논리도 없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주장, 지시 때문에 공무원들 아마 머리털 빠질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박근혜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국정원과 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수사를 전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잡소리 말고 수사 확대하세요. 아니면 물러나든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담은 DVD를 이용해 장교와 일반 병사들의 정훈 교육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빙자 DVD와 마찬가지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란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국방부 교육정책국은 지난해 반독재, 반유신 투쟁을 비판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방적 퍼주기로 매도하는 등 편향적 내용의 DVD로 정훈 장교와 일반 병사 등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를 토대로 시험까지 치렀다고 한다. 11개 묶음의 DVD를 1,100여 세트나 제작해 각 군에서 교재로 사용했다니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요. 이 DVD도 국가정보원이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과 군, 새누리당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른바 삼각연계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게 정말 밑줄 쫙 그어야 되는 건데요. 국정원, 그리고 군, 그리고 새누리당. 이 삼각연대가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새누리당이 우선 국정원에 대해서 이른바 NLL 대화록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었느냐. 이거 얘기 하나만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군대까지 포함돼 가지고 심지어는 국정원에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이 DVD 보니까 국정원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아니면 그 유사한 그야말로 꼴통기관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정훈교육을 시키고 병사들이 누굽니까? 부재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야말로 야당의 과거 집권 시 이야기를 일방적 퍼주기로 매도하고 반독재, 반유신 투쟁을 비판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식의 DVD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 아닙니까?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함께 새누리당의 SNS 본부장의 글을 퍼나른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심리전 교육과정에서 파견 교육을 받는가 하면 양쪽 요원들이 지난해 8월 말 비슷한 시기에
MB 스타일 동영상을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것들도 결국은 연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정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가 개걸음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늑장 수사와 축소 수사로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선거 개입 혐의 사이버사 요원만 18명인데 겨우 7명만 조사하고 있을 뿐 국정원과의 연계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파헤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국방부는 그야말로 대선 개입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더 나아가서 뭉개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검찰 역시 수사팀장 교체 이후 수사 확대는커녕 공소유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는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이어서 검찰 안팎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검찰 진짜 이명박 시절 못지않은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박근혜에 충성해서 충성하는 일부 몇몇 검사들이 출세하고 하는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철저한 조사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소 은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동욱과 윤석열을 찍어낸 이유가 결국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돼서 사법적인 판단을 유죄를 받을 게 너무나 뻔하니까 그 무리를 해서 최동욱을 찍어내고 윤석열을 쫓아내고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무슨 범죄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지휘자로 임명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은 그야말로 거의 사실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SNS 글 5만여 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데 이어서 다른 SNS 계정도 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과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대선 개입 정도가 확연히 다른 글들이 확인된 이상 일반 요원들을 모두 선처한 검찰의 조처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인사들의 뻔뻔한 태도를 보면은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시효가 지난 선거법은 아니더라도 국정원법 등 다른 제목을 적용해 엄중 처벌을 해야만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박근혜 정부는 그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사를 은폐하고 어떻게든 수사를 축소시켜서 결국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남은 4년 반을 연명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무리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참고 또 참고 있는 게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는 국민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거꾸로 나가면은 하야밖에 답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위하는 황간 내시들도 이런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이성희의 뻔뻔한 당신 듣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자 혹은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조합원 가입해 주신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공아파트의 개울 장마님 감사드립니다. 개울 장마. 예, 이름이 아주 좋네요. 개울 장마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조혜님 저희 임상실험을 100% 신뢰해서 단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니웰 단식 측에서 정자나 조합원 가입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길래 제 후배 이름으로 조합원 가입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제 후배 구구쌤의 닉네임을 불러주세요. 곧 있을 수능 때문에
몸이 꽁꽁 묶여서 올가을 내내 서울도 못 올라오고 딱한 청춘이랍니다. 사랑하는 후배 카르페 디엠 국민TV 조합원 된 걸 축하한다. 카르페 디엠님 국민TV 조합원 된 것을 축하합니다. 혹시 방금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겨울 장마님이 그분이 아니겠죠? 카르페 디엠님이라고 하십니다. 예, 바로 그와 관련된 멘트 광고를 하겠습니다. 서영석과 노정면이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도 불안전하지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이죠. 윤유엘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윤유엘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 또는 정자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립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헷갈리는 분들은요. 팟캐스트에도 이 광고는 됩니다. 그때 한번 다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단식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뭐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몸에 나쁜다든지 그럴까 봐서 제가 미리 마루타가 돼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50일 단식 끝나면은 내년 1월 4일 또 단식 캠프를 한대요. 아마 그 오해숙 선생님이 한 2달 간격으로 계속 단식 캠프를 1박 2일로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 참여했다가 이제 단식을 계속 하는 건데요. 저도 참여해서 내년 1월 4일에는 2차 단식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실제 단식 기간은 열흘이고 보식 열흘을 합치면은 20일 정도 단식하는 거고 나머지 30일은 그야말로 룰루랄라입니다. 저녁은 먹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단식을 해서 확실하게 몸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서 끝내고요. 하나 남은 거는 또 다음에 나중에 하고. 한겨레 신문의 칼럼 이재성 사회부 사건 데스크 옛날로 치면 아마 차장쯤 되는데요. 아주 좋은 칼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국정원과 관련된 한겨레 사설이 있었는데 이와 연관해서 좌익효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닉네임을 갖고 있는 국정원 요원부터 징계하라는 한겨레 사회부 사건 데스크의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어떤 사람의 어린 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그뿐만 아니라 김여진, 문근영 같은 여배우들을 상대로 성적 모욕과 호남 비하 발언, 광주 학살 찬양 등 수천 건의 쓰레기 같은 글을 썼다면 이 직원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재판 결과 같은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논의할 것이다. 폭력적 언사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논의할 겁니다. 좌익효수 뜻이 뭡니까? 좌익의 목을 베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니 닉네임을 지어도 이런 식의 그야말로 폭력적인 닉네임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효수라는 그런 닉네임을 지은 사람이 뭔가 박근혜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고 해보십시오. 박근혜 아이 운운하는 사람 결국은 깜빵에 갔나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좌익효수라는 살벌한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3,500건가량의 글을 쓴 사람이 국정원 직원 아닙니까? 국정원 직원. 이 직원 아직도 월급 받으면서 뻔뻔스럽게도 국정원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좌익효수가 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인지 여러 사람이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번갈아 글을 쓴 것인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라는 검찰발 언론 보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좌익효수로부터 어느 성폭력을 당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 부인 이경선 씨의 딸
12살입니다. 그 딸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성 사회부 사건 데스크는 지면이 더러워지므로 구체적인 욕설은 옮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국정원 직원이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그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박근혜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그런 식의 살벌한 혹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설을 퍼부은 이런 인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데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뻔뻔스럽게 월급을 주고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지금 제대로 된 집단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경선 씨는 최근 좌익교수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국정원은 좌익교수를 처벌할 근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직의 명예실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히 국민의 행복과 화합에 복무해야 할 공무원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분열을 선도하겠다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엄히 다스리고도 남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처음엔 좌익 효수 아이디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면 부인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무책임한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 수사로 좌익 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이 확인되자 국정원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검찰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사해보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발뺌했다고 한다.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집단이 됐습니다. 국정원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노무현 김대중 때의 국정원은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그리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이명박의 국정원 그리고 박근혜의 국정원은 그야말로 뻔뻔스럽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좌익교수 아이디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무책임한 거짓 주장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국정원이 법적 대응을 하면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다가 사실이 드러나니까 검찰이 내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하면 드러나겠지. 이딴 식의 면피성 발언을 하는 인간이 국정원 대변인이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국정원 쪽팔려야 됩니다. 반성과 징계는커녕 거짓말에 겁박까지 하는 걸 보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정보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 개입 및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해온 거짓말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라고 보장해준 비밀주의 뒤에 숨어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만약 국정원이 좌익 효수 숨기기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좌익 효수가 조직적 비호 아래서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거나 최소한 국정원 조직이 좌익 효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입을 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조금이나마 진전된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검사들을 다 내쫓아놓고 무슨 법과 원칙 운운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제 와서 사법부 뒤에 숨는 건 비겁하다는 지적이다. 나는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좌익 효수 징계 여부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의 인권을 걱정하던 감수성으로 이경선 씨의 어린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밝혀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순개구라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검사들 다 내쫓아놓고 무슨 법과 원칙 운을 하고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아십시오. 이제 최동욱 총장, 윤석열 지검장 다 쫓아냈으니까 안심하고 법과 원칙 얘기하는 겁니까? 법과 원칙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은 국정원의 좌익효수부터 징계하세요.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기 이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징계를 하고 언론에 공표를 한다면은 김하영이 인권을 그렇게 따졌던, 그렇게 걱정했던 박근혜, 그
좌의 교수가 12살짜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했던 언어폭력,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야 될 국정원이 국민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욕설을 퍼부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은 이런 인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인간이 아닙니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스탄에 어서 말을 해.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제라도 부탁드립니다. 뭐 신규 가입은 예, 2분 더 하셨네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네. 예, 조합은 누노 N4님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셨는데요. 벌써 출자까지 하셨네요. 출자금 납입까지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일곰돌이님 역시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의 우리몬땅님 역시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몬땅님, 무일곰돌이님, 겨울장마님 출자금도 빨리빨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자금 납부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요즘 출자금 납부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독려를 드립니다. 자, 유료 광고를 하기 전에 무료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협동조합 경기 남동부 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최동석 이사의 강의에 조합원 및 비조합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도자님은 또 파리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환영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영국 집회 일정은요, 11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30분 런던 한국대사관 앞. 영국에서는 촛불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전자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영국에서 촛불을 켜려면 소방차를 대기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각자 피켓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환영의 피켓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광고 하겠습니다. 미래협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의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납입금의 10%를 매달 하는 겁니다. 매달. 1600-3267, 1600-3267. 미래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라이프 상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에 대해서 왜 하필 상조회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상조회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보험에 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요. 우리라이프 상조는 돈을 내고 유료로 광고하는 것이고 그 광고를 제가 읽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는데도 5만 원씩 받아요. 예. 그리고 수천만 원대 규모의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주는 것 뿐이니까 다른 억울한 분들, 보험회사 직원들 억울하면 수천만 원 내고 저희들한테 광고 계약 맺으세요. 제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사 37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77학번 있죠. 즉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과 동기입니다. 중앙고등학교 기수로는 68회인데요. 제가 66회니까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첫 뺑뺑이 세대입니다. 무시험 전형으로 뺑뺑이 돌려서 갔다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77학번부터가 뺑뺑이 돌려서 무시험으로 갔죠. 박지만을 위해서 뺑뺑이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계기입니다. 지금 육사 37기가 무려 8명이나 중장이 진급을 했는데요. 이재수 중장, 육사 37기, 박지만과
중앙고 그리고 육사 동기입니다. 취임한 지 6개월 된 기무사령관 밀어내고 새롭게 기무사령관으로 등극했습니다. 같은 육사 37개 신원식 중장은 수도 방위사령관으로 간 지 1년 만에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됐습니다. 육사 37기 전인범 중장은 중장 진급 후에 특전사령관에 보임됩니다. 육사 37기 엄기학 중장은 합참 작전부장 당시 노크 탈북, 북한 탈북 군인이 우리 군 내무반에 와가지고 똑똑똑 노크를 두드릴 때까지 모를 정도로 경기에 실패했다는 그 책임으로 완전히 맛이 간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군단장으로 가면서 부활했습니다. 보통 한 기수의 중장이 3명에서 5명 된다고 하는데 육사 37기는 8명의 중장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지만이 동기들이기 때문이죠. 니들 다 해먹어라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장성 인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로 군장성 인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관이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경질되면서 초래된 인사 파동의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인사 때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군내에 불만과 비판의 여론이 많다는 게 확인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의 인사 문제를 살피고 견제해야 할 청와대의 군 출신 인사들도 과거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수 진급시켰다고도 했다. 결국 군 장성 인사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괘씸죄로 찍혀서 경질당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이라면 군 장성 인사의 난맥상이 심상치 않고 이를 보고한 기무사령관을 찍어내기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정권은 찍어내기 정권인가 봐요. KT의 이석채 회장도 물론 그 양반이야 온갖 구설에 시달렸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찍어내기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도 찍어내기 당했고 가장 찍어내기의 표본이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죠.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 4월 임명된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쫓기듯 전격 경질된 것 자체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장경욱 기무사령관 보도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냥 짐싸 나가라. 이임식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이번에 진급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파티 준비했다가 너 나가! 하는 소리 듣고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사령관 경질, 기무사령관만 경질된 것이 아니고요. 참모장, 국방부 기무부대장 등 주요 간부 대부분 물갈이했습니다. 싹쓸이 당한 거죠. 기무사령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후임 기무사령관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 씨의 육사 동기이자 고교 동창이 발탁되면서 정치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군사기밀의 보안과 방첩, 내란, 외환, 반란죄를 담당하는 군의 주요 기관입니다. 그런 기무사령관 인사를 두고 의혹이 정복되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일입니다. 장 전 사령관의 육성 증언은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절차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군 장성 인사의 난맥이 이번 인사 파동의 뼈대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인사의 원칙을 흔들면서 불공정하게 특정 라인을 챙기고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면 군 조직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특정 고교 인맥의 득세 등 인사 전횡을 이번 기무사령관 인사 논란의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사적 연고와 인맥이 군 장성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군 조직의 건강성은 뿌리채 흔들린다. 사적 파벌의 농단이 군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우리 헌정사는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쿠데타. 전단의 쿠데타는 군의 사적 조직인 하나회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회라는 조직이 없었다면 전두환은 절대 집권하지 못했어요. 전두환은 하나회라는 사적 파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2.12 사태가 바로 하나의 작품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의 책임을 진 군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소용돌이 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군 인사 논란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제기한 군 장성 인사에서의 사적 연구와 인맥의 개입, 전형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김관진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인사 문제와 더불어서 차제에 기무사의 보고체계도 짚고 가야 합니다. 이번처럼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과 관련된 사안을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 또한 군의 지휘규율을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초래한 숱한 피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문제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무사령관 청와대 직보에다가 오히려 큰 칼 맞고 자빠졌습니다. 직보 문제 자체도 문제가 있고 김관진의 전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기무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처럼 수도방위사령관 전임 주요 요직을 박근혜 동생 박지만의 육사 동기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군도 박근혜는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생의 친구들을 임명해야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청와대에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마지막으로 안철수 창당 구체적인 명분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한국일보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을 자문해주는 교수, 전문가 그룹이 신당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정책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널리 사람을 모으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창당 준비위가 발족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안 의원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부정했지만 창준이 등록, 시도당 창당은 한 달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 시점이 유동적일 뿐이지 창당은 예정돼 있다는 얘기다. 안철수 신당이 예고대로 출연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구도는 격변을 맞게 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세력 이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호남에서 신당과 격전을 치러야 하고 수도권에서 야권 분열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노선 갈등과 개파 나눠먹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당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할 곳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일단 야권표 분산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느긋한 표정이다. 하지만 신당 바람이 불거나 지방선거 직전 야권 연대가 이뤄질 경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대로 매듭짓지 않는 여권의 오만, 복지 공약 후퇴와 국민통합 노력 실종, 과거 획기적 인사 등의 염증을 느낀 민심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돼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나눠먹고 사실 호남의 민주당 독식, 영남의 새누리당 독식을 깨는 길만이 이 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남의 새누리당 독식을 막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민주의 성지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반분함으로써 독식을 깰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야권 단일화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치공학적 입장에서만 보면 신당은 야권 지지 세력의 분화를 촉발시켜서 여권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그 신당의 인사들이 역사적인 소명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승승장구한다면 그 피난은 오롯이 안철수 신당에게 갈 겁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